대부분 지금 임시로 있는 게 사삼경 중에서 사오경 중에서 다 놔두고 우선 맹자하고 중용만을 중심으로는 공군청을 이거 맺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은밀히 보자면 아시아 것이라고 세계 것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자면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것은 아니에요. 그 우리 것과 관련시켜서 그러면 우리는 뭐든 것이냐? 딱 보니까 우리 정신을 이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국 정신 가장 상징적인 말을 한 말로 말하면 뭐예요? 결국 단군이 걷고 오실 때 홍익이가 이어세계예요. 조선종만 사자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결국은 모든 인간들한테 이로움이 돼서 인류 공동체를 만들자고는 대동사상이 바로 말하면 말은 단군사상이라고 하지만 홍익이가 이어세계가 대동사상이니까요. 그거 갖고 시작을 하더라도 그러면 홍익이가 이어세계 막 할 수 없이 아니야. 여기서 연결시켜서 오만 가지 다 침투해갖고 큰 대국을 만들 수 있는 사상 구조가 뭐냐. 그러려고 보다면 적어도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신적인 기본이 핵심이 모아진 것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적어도 한군과 그 다음에 반만년 4300년, 4400년 이어왔던 조선민족 정신과 연결시킨 우리 중심점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생각하다 보니까 적어도 단군 조선이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갖고 국가 제도를 내세워왔던 제일 처음의 기록이 바로 경남 그 제일 처음이 선봉 정도는 선생이 조선 경국전이라고 한 책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조선민족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 민족사상 정신을 공동체 정신을 홍익간 유화세계하고 연결시킨다고 그걸 시작했던 거다. 그거 갖고 그동안에 너무 눈치만 보고 특히 중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자 붙들어잡고 그냥 지지 끌려다녔던 비겁한 정도 중국의 하제 노릇을 해왔던 조선조 유학의 근본 정신을 민족 유학 대비 자존심 살리는 유학으로 바꿔 시작했던 양반이 이성계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보니까 이성계한테 대해서 이게 이 나라 백성들은 자기 정신 갖고 살아가는 나라 만든다. 만든 것이 선봉 정도는 조선 경국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조선 경국전이 만들어져 갖고 그놈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체 작게는 우리 조선민족 크게는 보자면 아시아 내지 세계민족의 화합을 위한 이 거대한 법사상의 핵심이 바로 조선경전 다음에 있고요. 이어서 한 조선경전 다음에 나온 이런 조선사상의 핵심이고요. 그것이 경국대전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조선민족이 조선경국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경국대전을 말만 들어봤지 경국대전이 뭔지 모른단 말이다. 이 풍토 속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려면 우리 정신 갖고 이루어진 조선경국전 그리고 경국대전 이와 같은 것들이 기초가 되고 거기에 원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사상을 정의하는 분이 율곡선생의 성학지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 나라 열을 하려면 시작되는 것들이 피 맞추고 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 갖고 살아가려면 근본적인 큰 틀이 아시아 내지 동양인적 정신으로서 맹자와 중용시하고 조선민족 내지 한민족에 관한 정신으로서는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이 취하고 그것을 기초로 보고 있는 사상학 기초와 성학지교라고 하는 제도가 일국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일국 선생하고 선봉 선생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거대한 전라도 땅에서 우리 정치 갖고 공부할 만한 터전한 날 못 믿더라는 하고 천치 같은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누가 돈만 주고 몸만 준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냥 우무히 거기 따라가는 거가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제 생각보다 이제 이해진 그 말씀 드리려는 사이라. 그래서 우리 정신 갖고 공부를 터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새로운 과학정신도 만들고 사람도 모으고 터전 한번 만들어보자. 신의 법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저 말을 고맙게 받아들여갖고 한번 뜻을 모아보고 싶다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래서 반도체 한국 문화를 만들자고 몸부림치고 있는 황문수라고 하는 전남 공대 그 컴퓨터 이론가 얘기를 해갖고 마치 지금 또 그
고모 씨라고 하는 아주 선각자 여성 지도자 한 분이 금남로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반도체 법인 사무실을 하기로 하면서 그 다음에 어제 나한테 그렇게 나한테 전화 온 것이 거기 있는 법인 사무실 공간이 넓으니까 그 필요한 활동을 할 때 나머지에는 그 공간을 이용해갖고 여기서 나보다 한 얘기가 선생님 하시고 싶은 대로 조선 경국전 이 성악주교 그 다음에 전공요결 강의를 한몇번 병행해 가면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조선 전국대전까지 강의했을 때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구나 오늘 당장에 내일 모레 당장에 하자 그래갖고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밥 먹고 나서 그 사무실 우리한테 빌려준 용의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 그 조여사한테 가서 내가 백배 사례하고 그러고 나서 음식 한번 시작해보자 또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돈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보다 인력도 필요할 것인데 이 문제를 위해서는 돈 없으면 못 이길 것인데 대책을 세웁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나를 걱정해갖고 황문수가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내 재산 팔아서라도 한다 대답게 했더니 그 선생님과 해봤자 아무 상관 없게 대책을 생각한다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강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그저께 저녁에 박성무 선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적어도 한국 사상의 중심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면 중심 역할을 해왔던 호남정신, 호남사상이라고 하는 호남학이라고 문제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적어도 이 운동을 유지해왔던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왔던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운동 활동을 시작해봤으면 어쩌겠냐 가지고 그동안에 전남지사하고 광주시장하고가 합쳐갖고 적어도 광주 전남은 뭐하고 하자 하는 얘기만 했더니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도 우리가 참여한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전라북도 지사를 박성무 선생이 와서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전남, 광주, 전라북도 합쳐갖고 적어도 화학 운동하는 그점을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당장에 박성무 한 얘기가 이게 형님이 앞장서 신분증 했죠. 나보다 해라고 그래서 이러나 모르네. 그러나 사람만 모아보세요. 그렇게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없어. 나도 몸 이야기해서 박성무 신문에 난 글들을 여기 무덕 접기를 통해 조사로 알아봤습니다. 그 나왔던 것이 조사에 나왔던 게 여러분들이 나눠줬던 오늘 이 조그마한 나눠주려고 했던 이 광주 호남학 연구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고 이건 좀 나눠드리고 예. 그 다음에 수업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땅인가?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날짜 얘기하면서 공부해야겠다 그래갖고 어제는 목이 물려가면서 끝까지 버티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목이 가서 뭘 쌌든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눈 비비고 공부하면 남들보다는 앞서서 혹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감을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한다고 했던 내기자 중용 외에 이 전공요결, 성악교, 조선경국전과 관련된 공부체전이 만들어지면 그걸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아까 말한 전남북 광주가 연결되어 있는 호남학 연구 결정되어 있는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발상법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한국학 중앙원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한국학 사전 혹은 한국
여주 종합체에 관한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보시라고 하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그 책을 보시면 다 보실 수도 없지만 거기 관심 있는 항목대로 읽어가면서 보시면 내 책임은 거기다 추측하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사전이 힘차게 발전하고 의지해서 그것이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실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갖고 다시 중용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중용책을 다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 지키고 수능수능 넘어갔을 때고 이제 속 빼면 안 되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러고 차이를 보다 보니까 예, 진짜로 중용책이란 것이 뭐냐 사서 삼경을 총체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결론 내려서 내면에 받아들여갖고 방향을 잡는 자기 사상의 정립체제를 우리는 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도 해왔던 것 중에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예, 오늘 주로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난번에 예, 얘기를 보자면 이 교재로 보자면 제6장 53페이지가 아직 더 끝났는데 제6장 대지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서 대지에 관한 문제를 총적으로 이 어제서부터 이 옛날 중계까지 있어서 총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공자님에 의해서 정리되었던 이 요순로부터 시작해갖고 후에까지 연결되어 왔던 중용학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을 앞에 4장, 5장까지에 있어서는 공자님은 공부하는 게 무식하게 노니까 이거 안 된다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지혜롭게 공부한 사람 대표적인 예를 설명한 것이 53페이지 제6장에서 나오는 대지 큰 지혜로 안치지 않고 조용히 감추었고 속에다 뜻을 길러왔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그러면 원임금을 모시고 신하를 경영해왔던 수은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은에 관한 얘기 있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은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의 이 공동체의 내이 대동사상으로 연결시켜가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 일단은 여기서 시작이 제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6장에서부터는 바로 말하자면 중용에 관한 실천체계를 자기 개인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발상법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가 나온다. 그 대목에 관한 것은 전설 또 했습니다만 중용 문제는 무엇이냐? 중용은 내 지혜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 지혜가 남의 지혜하고 통해서 마음이 소통이 되어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큰 마음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러면 내 지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은 53페이지 나오는 아직자는 지혜자 풍어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나눠놓고 설명한 것이 제 첫째로는 수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나 마음을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서 바로 말은 중용 갖고 안 지켜는 것은 아주 진짜 어렵게 시작한 것이 바로 53페이지부터 들어가는 아주 그냥 전부 한꺼번에 통합해갖고 마음의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으로 그런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53페이지 제6장 제1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 한 20분 읽어봤는데 그때 읽을 때는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모르고 또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책에다 붉은 줄을 수없이 쳐가고 노랑줄을 쳐가면서 주쳐갔더니 대충 말하자면 수는 자기 마음을 열어갖고 남의 마음하고 소통하게 해가지고 마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마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뭐냐? 좋은 점은 키워나가고 나쁜 점은 덮어나가면서 이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를 연결시켜갖고 한 마음을 만들어가자 하는 운동이 바로 말하자면 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마음 공동체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쁜 점은 덮어버리고 좋은 점은 키워나가고 그것은 기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나쁜 점은 감춰주고 좋은 점은 붙들어주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마음을 내 마음으로 소통시키는 과정이 처음에는
나쁜 점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키워주고 한 것이 두 번째에 있어서는 더욱 좋은 점은 더욱 붙들어주고 하면서 마음을 합치고 나쁜 점은 원칙하고 덮어버리고 앞으로 안전하게 하자. 그 내용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들이 쭉 2장, 3장, 2절, 3절을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와서는 이 마음 합쳐가는 방법을 정리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말하자면 58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에 나온 대로 보자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나쁜 마음은 덮어주고 좋은 마음은 키워나가는 방법을 더 넓게 크게 해볼 것이냐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마음 키우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여기 나오는 58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마음을 키워나가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좋은 놈 발견해 나가자. 발견해가 키워나가자 한 것이 58페이지 밑에 셋째 줄에 나오는 대로 안겨 같은데 밑에도 안 보이게 되고 첫째는 좋은 놈 찾아내갖고 키워나가자 하는 방법이 58페이지 밑에 셋째 줄에 나오는 대로 조준해서 인재를 조준해서 조는 찾아갖고 인정해 준이라면 인정한단 말이야. 아, 요 인재 키워야겠구나 해 인정해갖고 이런 걸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개별적인 인재 양성에 관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은 강화 인재이라는 발견해놓고 여러분 이등 상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그런 강화 인재이장이란 말은 한 인재를 발굴했으면 그리고 끝내갖고 상조갖고 내편 만드는 것이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키워서 우리 편으로 우리 역량으로 키워나가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강화 인재이장 찾아냈으면 길러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세 번째 나와 있는 밑에 세 번째 제일 밑에 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화 인재이장. 그래서 하나만 발견한만 키운 것이 아니라 발견한 놈들 다 모아갖고 훌륭한 놈들 인재는 다 모아갖고 다 키워갖고 인재 국가, 인재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 내용이 세 번째의 인재. 우화는 우선 인재가 나오면 우선 놈들끼리 모아갖고 그중에 우선 인재 중에 나쁜 놈 성질 거치고 해갖고 전체를 몰아서 한 인재 집단 혹은 인류 공동체의 거대한 발전 체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다시 말하자면 우수 집단화라고 한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좋은 놈 찾아갖고 키우자. 개별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찾았으면 계속 키우자. 그것이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 키우면 키우는 놈들끼리 모아갖고 지들끼리 뭉쳐갖고 지들끼리 정수 차려갖고 자기들끼리 발전해 나가도록 힘을 맺는다. 이 대목이 이 중용에 만들어진 집단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되고, 그다음 60페이지로 넘어가자면 그렇게 보면 그 점에서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되면 둘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아지고 그 점에서는 또 새로운 변수가 창조적 변수가 나왔고 하나 플러스 하나 둘이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진 것보다는 더 새로운 창조적인 변수가 나와서 그때 얘기했던 대로 하나 플러스 하나는 이꼴 2가 아니라 하나 플러스 하나는 그 무엇이가 알파가 더 버텨져 가지고 그런 2가 된다. 사람이 모아지면 더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일단 몸은 발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60페이지로 들어가서 지금 오늘부터 설명하려면 60페이지 보자면 그렇게 보면은 거기 참여하는 놈들만 키울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놈들, 못난 놈들까지 다 모아갖고 같이 키우자. 이 내용이 여기 말하자면 다정순하여서 다속적 의견. 못난 놈들, 아랫 놈들, 깨져진 놈들 의견도 물어갖고 너가 상해야, 너가 참해야. 그래갖고 좋은 기발을 시켜서 그로 인해서 모든 그 밖에 있는 놈들까지도 나도 배울라요, 나도 배울라 우거히 모아들게 해갖고 큰 공동체 집단을 만들어가자 한 내용이 60페이지에 나오는 제4절에서 나오는 순임금이 만들어낸 참여하는 놈만 말고 밖에 있는 놈들까지 불러내갖고 우리 배에 넣어서 훈련시키자. 그 대목을 설명해 왔던 것들이 여기 지금 하정순 많이 불러들이자. 하속적 의견, 못난 놈들, 밥 같은 놈들 불러들여갖고 너도 의견 좀 말해.
그래서 그 아들 이겨도 다 모아준다. 그 내용이 사실상 거기 무엇이냐. 바로 여기 타정순 앞에다가 순임금 순자를 하나 쓰시면 수는 타정순 순임금이 지금 패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못난 놈들까지 다 불러 들여갖고 네 의견 얘기해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못난 놈들 뭉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뛰어난 의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다시 중국 고대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정신을 나만 아니라 우리들이 전부 나만 왕노릇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갖고 이런 뜻을 다 참여하게 만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못난 놈들이 다 참여해갖고 잘난 나라를 만들자 하는 내용을 갖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60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보자면 바로 당나라를 만들었던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다. 이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 그 4절에 나오는 대로 보자면 하정순 하속적 의견 못난 이들 의견 경치 같은 놈들 의견까지 다 들어놓고 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나오냐.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 것이구나. 그래서 못난 놈들 의견들을 모아갖고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 거기서 잘난 사람 한 사람 의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견이 나온다. 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 만들 때는 못난 의견, 잘난 의견 다 모아갖고 새로운 국가 만들어갔다.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 이론을 정립했던 사람은 바로 공자님이지만 그 이론을 갖고 체계화시켜서 실천체계 만든 사람이 60페이지 밑에서 6째 줄에 나오는 대로 정관지치를 시작했던 당나라 태종인 이세민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에 관한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관지치란다거나 정관에 관한 당태종의 당나라를 설명하는 데 관한 사상에 관한 문제는 정립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최근에 나와 있는 책들 조사해 놓으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중국 사상이 아주 정식으로 모아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국의 고대 국가였던 당나라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럽에서도 동양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60페이지 이하에서는 어디까지 있냐면 65페이지까지 60에서 65페이지까지 그러니까 6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당나라를 건설해갖고 완성해왔던 당태종의 정관지치에 관한 사상을 예로 들어서 못난이 장난이 의견 다 먹어갖고 좋은 의견만 받아들이고 키워나가고 나쁜 의견은 덮어보기로 하고 해나가다 보니까 고대 국가 중에서 이상국가인 당나라를 이세민이가 받아들여서 건설하게 됐다는 이세민이 이상국가를 고대 이상국가를 만들어왔던 사례를 설명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설명했던 것이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들어가서 이세민이가 나라를 만들어갖고 이상국가를 만든 태전이 되어다 보니까 거기에 못난이들도 다 불러갖고 너희 얘기 했더니 다 거기서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진정한 얘기 나라를 위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다 끄집어내 하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합쳐져 가지고 못난이 장난이 다 모아갖고 지잘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다 끄집어냈던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서 바로 어디까지가 지난번 됐냐 그러면 63페이지 위에서부터 셋째 줄까지 되어 있는 동안에 이세민이가 모든 사람 의견 다 모아갖고 보니까 이세민이한테 못난인들 참난인들 전부 모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세민이한테 그 사람들이 전부 간신들이 작성합니다. 간사할 간자가 아니라 충원을 하는 정성스럽게 국가의 정성스러운 의견을 받쳐 올리는 신하들이 간신이다 합니다. 그래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신하들이 다 만들다 보니까 당나라는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간신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의견을 내는 신하들이 간신들이 다 모아갖고 심정이 서참하게 됐다. 그 사람들 마음이 유심하고 밟아갖고 이겨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의사소통해갖고 이상국가를 만들어가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갖고 이세민이는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뜻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까지 해서 했던 내용은
이 앞에까지 내용은 그래서 6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셋째 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선 둘째 줄부터 이셈이 대규관이신 규관이란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규관 올바른 바람직한 내용을 충원을 하는 신하들 규관이신이 10분 이셈이한테 얘기하면 이셈이 원하는 얘기 다 받아주니까 백성들이 이셈이한테 얘기 받아주는 임금한테 대해서 전부 감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하는 이 얘기를 듣고 감동해왔던 백성들도 또 마음이 합쳐져 갖고 두 가지로 합쳐져면 임금도 감동해갖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해주고 백성들도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그 둘째 줄, 셋째 줄 이거보다 이셈이 대규관이신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내세운 신하들에 대해서 10분 감격했고 세상엔 나는 왕인데도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백성들이 내구나 하는 것을 백성 의견을 듣고 이셈이 감동했고 그 첫째 왕이 백성들한테 감동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간신문들이 그 왕한테 진언하는 신하들이 또야 위차로 말미암아서 심정이 서청하였다. 아 우리 왕도 백성도 이 나라 사람들 다 한식이니까 요 새끼 내가 1등한다 그것이 아니라 다 우리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당나라를 만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다시 말하면 왕도 감격하고 백성들도 심정이 서창했다. 두 개를 합쳐서 10분 감격하고 심정 서창하고 두 개를 합쳐놓고 보니까 뭐냐 군신이 임금과 신하가 서로 합격 마음이 꽁꽁 뭉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93페이지 셋째 줄에다가 그 결론이 뭐냐 다시 말하면 정관이치 3년 3년 동안에 연장했던 내용들이 바로 말하자면 임금과 신하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합결했다. 마음이 합쳐지게 되었다.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63페이지 넷째 줄부터서 정관 6년, 정관 2층 6년에 해당하는 것들을 설명해 나가고자 해서 이 앞에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난번 이것만 했고 여러분들 다시 듣고 독집해서 이해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는 이제 63페이지 넷째 줄부터 설명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으니까 그래도 이 본안은 들어가야겠으니까 편의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관이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60페이지 공자인이 붙여서 나왔던 7째 줄까지를 우리는 공자인이 그것을 일문단이라고 해서 공자인이 써져 있는 60페이지 제4절의 첫 문장을 우리가 1번을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제1문단에 관해서는 공자님이 순임금의 천하 받아들인다고 자세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7째 줄, 첫 줄, 7째 줄에 보면 정인, 위, 공덕, 적의 도리.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설명했던 순임금의 천하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자세에 관한 것들을 설명했던 것을 다시 다시 이셈이 가져들여가지고 당나라 건설하게 시작했던 데 써먹었던 부분을 다시 들어가서 2번이라고 시작.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사정순에서 나온 7째 줄까지 말고 8째 줄에 있는 대로 밑에서 8째 줄 마찬가지로 밑에서 줄대로 정인이 동득적의 도리 이세미는 강태종 이세미는 제 급절지 향하층 구간. 그래서 이세미가 깨달은 것은 자기 측근들 잘난 놈들한테만 물어서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하속에 있는 백성들한테다가 물어야겠다 하는 것을 간절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 급절지 향하속 구간 아랫사람들한테다가 아이디어를 물어야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이 이세미의 정관이치가 구체적으로 출발해가는 두 번째 항인 정인 바로 이를 까닭이 맞아요.
봉득 적의 도리, 이런 도리, 아랫사람들한테서부터 진실미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강태동은 그래서 이게 의견을 누가 찍느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묻는 것보다는 아랫사람들, 백성들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빼앗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 설명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는 절체 분단에서 여기다 2번을 써봤습니다. 그러면 정인, 위, 봉득, 적의 도리, 아까 얘기를 물어갖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내용은 뭐냐, 간단히 말하자면 공자님이 인정했던 순임금은 뭐냐, 순임금은 절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결정했어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두뇌갖고 해서는 안 되고 같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갖고 또 그 물어갖고 나온 의견이 나오면 그런 거 갖고 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그 마음속에서 다시 비춰갖고 그래서 같이 반성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그것이 맞는 것까지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에 경득, 기, 보험 다시 한번 과정을 반성하고 평가하고 측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내용을 공자님이 무슨 임금을 했다는 사실을 그 내용을 강태동이 알아먹었다고 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60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부터 나오는 강태동 의견이, 강태동은 여기서 모든 의견, 어떤 의견이든지 다 반드시 뭐냐, 급절지 반드시 간절하게 하속 아랫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의견들을 구간 하속 구간 아랫사람들 의견을 구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것은 진짜로 오늘날 지금 자기 패거리를 한다면 세상에 아주 간사스럽게 그지없는 한 모 같은 놈을 다시 총리 만들어갖고 그놈 갖고 육자가 그런 방법 갖고 안 되고 밑에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다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현재 윤 대통령한테 가장 간절하게 얘기할 대목이 이 대목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아주 달아질 대로 달아진 한 암개 같은 총리 달아진 것들 의견만 들 것이 아니라 아래 것들 밑에 사람들 의견을 들어갖고 그 참고가 될 것들은 다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그 강태동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차례차례 분석해 놓고 보자면 여기다가 60페이지 그 2절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분단하자면 정관천연 여기다가 다시 1 쓰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분단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천연의 이세민은 다시 생각을 어디를 보이냐 그러면 의견 들어보려면 자기 자신부터 찬성해야겠다. 그래서 찬성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2절에 다시 정관천연 그 대목에서 써서 같이 말하면 이세민이가 자기를 반성해가는 입장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잠깐 보고 들어가보자 합니다. 그래서 60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정관천연 써서 내가 빨리 읽어가면서 읽고 문장 읽고 해석해보면서 이세민의 합당법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관천연이 기원 후 627년입니다. 바로 이 AD 627년 바로 해놓고 627년에 이세민이 증대 곧바로 바로 증대 왕공대신 자기 측근 왕공대신 왕 이수민이 태종 부근에 있는 신하들에 대해서 왕공대신한테 말하기를 뭐냐 그 대목에 이제 따옴표 있는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얼마나 중요한 생각을 했냐 부분에서 거기에 있는 인상요 그 앞에 따옴표 있죠. 따옴표 그 문장 어디까지 가냐 하면 61페이지 첫째 줄 있는 대로 첫째 줄 끝에 가서 일정요 집권 규한 규권이라고 하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이 대목이 바로 이세민이 백성들한테나 신하들한테 참 진솔한 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인상요 간청자기하는 사람이 상요 간청 똑똑한 자기를 맞게 자기를
자기를 본체가 자기가 어떤 것인가 자기를 단청 자기를 맞게 바로 보고자 한다면 그만이다. 사람이 자기를 똑똑하니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자 한다면 필수고 명경 감변 반드시 명경 거울을 깨끗하게 갖고 감변 거울에다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 자기가 얼마나 본thân 여자적인 숨을 꼬치거리는지 아니면 얼마나 공부원이라고 전투체는지 눈동자가 어쩐지가 자기한테 다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자기를 알려고 한다면 자기 모습이 잘 비치는 맑은 거울 앞에서 자기를 감별 똑똑하게 평가해 봐야 보고 반성해 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 것이다. 군주가 상묘의 지도 자기 과실하면 그래서 임금도 한 사람이 상묘 자기 지도 자기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를 알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상묘는 알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그 임금이 자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필수 의고 충신 지정 그러면 반드시 임금한테 그 거부는 무엇이냐 충신이다 말이다. 그래서 반드시 의고 충신을 통해서 충신에 물어서 지정 잘못을 바로 하고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과 군주가 자의위 점령 지가 자의위 자기가 뭐뭐 임금 소리 인정한다고 말이야. 임금이 만약에 자기가 나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현명한 것처럼 자기를 인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신자는 우불가지정 그러면 임금이라고 똑똑히 자기가 안지 내가 감히 말했다 불감짓고 싶어서 신하들은 또 다시는 불가지정 이건 그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그 앞에서 지가 잘난 치게 임금한테서 했다가 맞아줄지 모르니까 그 잘못했습니다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말을 안 한다고 말이다. 그래서 불가 지정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번을 벌써 보면 앞에 있는 인상요 거기다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쯤이라면 군주가 상요 지도 자기 잘못을 알라고 한다면 그 다음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보자면 여과 군주가 자의 현명 임금이 지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신을 갖게 하고 자기 판단을 한다면 자기를 현명한 것을 여긴다고 한다면 그때 거기다 3번을 쓰고 그 다음에 요상국가 불망으로 보자면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안 망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 나라를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또 가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임금이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 운명과 관련된 데를 같이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상국가 불망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기다 4번을 쓴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차례차례 분석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있다가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하면 지음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보자면 약군주가 상기국 다시 보자면 나라가 안 망하게 된다면 어떤 놈은 나라가 망하게 해본 놈이 있다. 만약에 임금이 상기국 나라를 망해먹은 놈이 있다고 한다면 나라 망해먹었다고 한다면 대신도야 난도기가 나라가 망해먹었다고 하면 그 임금 모시고 있는 대신도 그럼 나라 위협을 벼슬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신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했다고 하면 또한 마찬가지로 난도기가 그 집도 대신 집으로 지켜내기가 어렵게 되겠다. 그 뜻이 바로 대표적으로 가장 갖고 있었던 이 당나라 이전의 수나라에서 수양제가 어떻게 되었다. 수양제가 폭합 풍장하여서 수나라 양제는 폭합 아주 잔인하고 흉장진 폭력적이고 잔인하였기 때문에 대신들이 고패구 원하였다. 그 무서운 폭군 임금 앞에 든 대신들은 모두가 패구 입을 딱 다물고 감히 이거 표시란 말이오 말하자를 맞아줄지 모르니까 안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하 청구로 견빈지경 자기격과 아무 신하들이 아무 말을 임금한테 무섭게 안 해버리게 되니까 그 사타는 수양제로 하여금 말이다.
수양제로 하여금 청구로 던진 지정, 남들이 잘못은 지정, 고쳐주는 짓거리를 고쳐주는 말을 청구로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같이 말하자면 무서운 왕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말을 한번 맞아줄 것 같으니까 돌아갔으니까 피해서 그러므로 해서 사타 수양제로 하여금 청구로 결인 지정 장제과지 수양제가 무서운 수양제 때문에 무서우니까 수양제한테 고치란 말이야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부도 결인 지정 남들이 수양제로 잘못을 지정 고쳐준 바로잡아준 사람이 바로 말을 해준 사람이 그 청구로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과지를 고쳐준 사람이 없었 고쳐준 사람은 고친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최종에는 도치망국 그러므로 충고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마지막에 최종에는 도치망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명한 당시 충신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신하인 우세기라는 사람도 우세기 등 계신들도 군부야 조주살 그게 나라가 망하니까 수나라의 우세기를 비롯한 모든 신하들도 훌륭한 신하들도 결국에 머지않아서 나라가 망하니까 뭐예요? 조주살 모두가 다 주살 맞아 죽는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을 주살을 만나게 된 것이고 왕들 그 별사를 다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는 물론 이 앞에 당나라 앞에 수나라가 망해왔던 과정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앞에 나라 망해왔던 과정이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당태종이 신하들한테 하는 얘기 맞지? 당나라가 어느 소리 안 하니까 못 들으니까 나라가 망했지 않냐? 그래서 당나라가 수나라가 망했지 않냐? 수나라가 전사 불을 수나라 말을 충고를 받을 수 없어서 망해왔던 사실을 이 사실은 전사가 수나라 망해왔던 역사는 그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문은 입정 요가이 차조 가이 차감 하여서 간도 군리 백정이 거하면 일정요 직은 주간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봤지 수나라가 왜 망했냐? 임금한테 바른 얘기하면 임금가 무서운게 말을 안 해버리니까 결국은 임금이 잘못을 고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 수나라가 망해왔던 것은 앞에 망해왔던 바로 봤기 때문에 그대들은 이문은 반드시 일정 요 가이 차감하여서 반드시 요 가이 그 뜻을 보태서 차감 수나라가 망해왔던 과정을 참고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간도 불리 백성시사 백성지가 나라 백성들한테다가 어려움이 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간도 보게 된다면 일정 요 직권 규권 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건 나라를 큰일 났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하는 얘기를 직언해란 말이에요. 반드시 직권 규권 바로 고치도록 그는 한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이 지금 제일 절제일 필요 없는 누구한테 해야 돼. 윤 대통령한테 해야 할 거 아니오. 맞아줄까 싶으니까 말 못해.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감옥 가서 뭐 당할 거니까. 검찰들이 눈길에 쳐가려고 있으니까. 내용에서 보자면 앞에 가까운 앞에서 보았듯이 나라가 망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라의 분별이 있으면 바로 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기까지가 당태종이 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내용이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니까 이 유우 이세민이 평일 읍표 연기여서 상사 조전적인 맥관일이 거기가 실조전인데 지금까지 이세민은 지금까지로 보자면 이세민은 평일 읍표 위험이 이세민이가 생기면 평상시에 경계로 읍표 위험이라는 말은 그 왕이 행차할 때 그 모습이 이 표정이란다거나 위험이 그 말이에요. 위험이 엄청나기 때문에 항사 조전적 백관이 항상
그 이세민을 천자를 옆에서 임금을 보는 모시고 되면 봤던 사람들은 그 기가 숙조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쨌든 말이에요. 당황하고 어쨌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자가 음표 위험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우니까 아무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항차 요대 차사후 백성들한테 마음을 열게 되었구나. 다시 말하면 순임금의 순의 의견을 바로 이세민이가 받아들여 가지고 뜻을 알아든 다음에는 그래서 당차 이에 당타 요해 차사후 백성 의견을 드려야겠다. 백성 의견을 여러 가지 듣고 해서 의견을 드려야지 인사만 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백성들 의견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 붙여서 말이에요. 당타 요해 차사 백성들이 드려야 한다는 후 붙여서는 매차 소현 조사자는 언제든지 빌려서 조사자 조회 때에 임금한테다가 아련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시 언제든지 빌려가서 임금 된 사람들은 진양주출 하안열택적답니다. 그래서 백성들 이게 뭐냐면 모두가 누구나 다 진양 온 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이에요. 온 마음을 털어서 주출 여러 각 내놓는단 말이에요. 주는 다 진양주출한만 최대한도록 해주셨다. 온 마음을 다 열어서 화안열택 화는 막 임금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니까 화안열택이에요. 기쁜 마음 나라를 위해서 내 같은 놈이 얘기 다 들어주는 임금한테 뭔 얘기든지 해도 임금 다 들어주니까 화안열택하는 그 모습으로 모습을 가지고서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희망 청도 대신다는 그래서 바로 임금도 역시 희망 대신들이 아는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는 말을 하기를 항상 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해 정교득지 따라서 이 말을 해야 나라에 도움이 될 것다 싶으면 그 얘기를 뭐라 할까 싶어서 꾸지람 듣고 가고 사고 이런 대통령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속에 있는 얘기들을 언제든지 바로 시간을 한 후제를 만들어서 들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백성들 의견을 들어가고 받아들이면 요해 정교 정치와 교훈이 되는 것이 특히 그런 얘기 무시한 것을 알기 잘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까지 정관이치의 제일 첫째 해당되는 것은 정관 충만 붙여서 백성 얘기 들어가고 받아들이니까 백성들한테 절 받는 것보다 훨씬 나라에 도움이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61페이지 위에서부터 5째 줄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제2절에 있어서 2절의 두 번째 첫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이렇게 23페이지까지 해야 한소리 했더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같이 의견 듣고 해갖고 연결되어졌던 것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또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 밑에서부터 10째 줄에다가 이세민이 왕주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얘기까지로 해서 그때까지 왕주 얘기를 듣고 나서 모든 얘기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중론을 받아들여서 모든 정책에다가 백성들 진언을 다 받아들이자 한 것까지 설명하는 61페이지 밑에서 10개 줄까지가 바로 그 앞에 정관 2년 바로 6줄까지가 바로 얘기했던 아까 말한 여기에 있어서 제2절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이 정관 2년 61페이지 밑에서 10개 줄까지 정관 2년 붙여서 이세민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같이 이세민이는 보니까 임금도 설 때 내가 성령적 임금이 될 것이냐 혼용적 임금이 그냥 임금 자세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반성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뜻을 가지고 다시
충신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61페이지 첫째 줄로 들어와서 보자면 우리에다가 상태종은 최상황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드시 충실 의견을 들었다. 한 사람이 황현영의 의견을 들었고 두 번째에서는 두여회 의견을 들었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이칭 의견을 최상 의견을 들었다. 여기 황현영, 두여회, 이징에 관한 의견들을 요약해 놓은 것들이 여기에 나뉘게 되고 그런 걸 받아가지고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으니까 이 얘기를 갖고 감사하다 그래갖고 충원을 해준 백성들한테 대해서 이세민 왕이 얼마나 감사를 한다. 그 백성들이 충원하는 만큼 감사를 하니까 그 충원 백성들 충원을 다 듣고 감사하고 온다니까 백성들도 역시 어쩝니까?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말 이렇게 탈뜨는구나 뜻이 돼갖고 63페이지 둘째 줄 셋째 줄 나온 대로 보면 이세민이 충원하는 사람들한테 감격하니까 간신들이 충원을 하는 신하들 간신들이 이참으로 말미암아서 심정이 서참하였다. 마음이 툭 터져버렸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고 따라서 여기까지는 요약하지만 63페이지 둘째 줄 셋째 줄 끝에다가 바로 하나 써놓고서 근신합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써놨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좋아서 별 묶을자예요. 그래서 근신합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소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저로서는 다시 말하면 이 대목에서 바로 말하는 실천적인 실사무시에 가는 중요한 실천 과제가 적어도 새로운 중국에서 가져왔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조선조 때 500년, 6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중요한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과 임금과 신하가 말 합쳐진 내용이 실천적인 과제가 설명이 안 되는데 무슨 놈 교육이 됩니까? 말로는 중앙을 통해서 마음이 합쳐진 것이요. 고토리 해봤자 어린 위험을 갖고 표현했다는 말만 듣는 것이 실천적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자면 세상의 임금이 백성들한테 감사하다니까 백성들이 임금이 백성한테 감사하다는 말 듣고 감동해갖고 백성들이 이 나라 이견동 임금 믿어야겠다. 그래서 심정이 서청해졌다. 이전까지를 설명했다.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65페이지까지 봅니다. 65페이지 끝까지 보면 이것이 정관지치에 관한 상태종의 당나라를 건설한 것에 관한 기본적인 국가 철학이 일단은 정리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을 해나가기로 하고 좀 쉬십시다. 그래서 저 생각에 이 대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을 도움들을 본문만 할 것이 아니라 갖고 온 실전적으로 토론하고 시간이 있으면 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상승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때 특히 그 존경하는 화서영 정관 이치에 관한 건 화서영 통치로 번역된 문장 하나 내보고 그 신여사도 번역해서 내보고 저는 모아갖고 신청하고 된다. 그 말씀 맞는데 아까 공룡에 대한 번역은 옆에로 그 3년 전에 나온 충전하면서 찡그때 바닥거든요. 우리가 배운 이 지금 해설은 원래부터 중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요 뒤에 보면은 이 해설서가 나온 것이 13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중국도 옛날에는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안 가르쳤어. 그러다가 이제 그 신병 정부 쓰니까 거기에 맞게 이거 나왔지. 근데 하물며 우리 저번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은 일본 사상으로 돌아가니까 저쪽에서 볼게요. 저는 그래서 감히 잘 못하지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되어 있는 책을 중국 대인사 내가 이 책을 사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갖고 내가 조각에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나 엉터리가 거의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았지. 그렇지만 엉터리가 엉터리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것도 몰랐던 것만 하시더라. 좀 쉬십시다.
진도가 너무 힘들지가 않고 이것만큼 보면 그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 지역이 어느 시기 가격이 안 되니까 바로 아니까 그래서 옛날 보면 많이 좋아지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서 했어? 그 애가 여기가 뭔지안가 그래서 미안하다 참수가 많이 그러고 생각해보면 지기대로 핵수로 죽여갖고 간단히 쓴단 말이에요. 많이 좋아졌어. 운전했는데 쓰기가 하고 그거밖에 하고 그렇게 알고 그러지. 어려운 난자에서 우리 한남 교수 고등학교 때까지 공직생활 한 번도 안 배웠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 나오면 우리가 과거에 대학교 한국에 그대에 있는 게 아니고 약자로 어려운 횟수가 많은 것은 약자로 한자로 나오고 보여서 한번 만나보고 칭찬하고 유치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지. 이거 오늘 마시고 예. 행복한 식사를 가지고 가고 싶다. 그래서 항공사기에는 그 사무실 거기서 공부도 그러냐. 그럼 내가 책상 가고 다 내가 해봐. 그랬거든요. 그게 안 된다 했죠. 체계적으로 했죠. 그럼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강의부터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사무실 침대에 다 형이 보내준 글들을 감동적으로 있다가 평상시 같은 의미로 두번 읽은지 그 뜻만 보고 또 무지가 쫓겨가고 속이 물어요. 그걸 보고 있어. 그래도 옛날 말 나비 없는 동산에 꽃 피워 못하며 힘 없는 입장에 닫혀서 못하니 그 거꾸로 잡으면 그쵸, 예, 그건 좀. 나비 없는 동산에 꽃이 피니까 형님이 계시니까 내가 공부가 되게 힘 없는 입장에 닫혀서 못하니까 이미 계신데 다리 뜬게 더 좋지. 이 선생님 그 옛날 노래가락에 나비 없는 동산에 꽃 피워 못하며 힘 없는 이 땅에 닫혀서 못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러면 거꾸로 질문해볼게. 우리 형님 같은 분이 계시고 이선 같은 분이 계시니까 나비 없는 동산에 꽃 피워 못하면 아니라 나비 있는 동산에 꽃이 피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 지금 아까 호남학을 한다고 오고 또 뭘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요즘에 이제 생각해 본 것은 유학이 우리 역사 발전에 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답게 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우리 역사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크게 가로 막은 것도 있어. 근데 그걸 풀어내야 이제 자기 반성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자님이 이제 충효를 강조했는데 효도 산자보다는 죽은 자에 대해서 더그 경외심을 표해 준다 아시죠? 공자님 그런 말씀 하셨어. 그러면은 그래서 나온 것이 제사예요. 이 제사가 흘러내려오면서 너무나 성신론에 빠져가지고 이게 우리 사회를 가로막아버렸어요. 지금도 창조에 있는 분들은 그 제사의 그거 전뜻도 모르고 그 절차만이 시킨 것이 공자님을 모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도 이제 그것이 우리 집안에 이제 그 회장을 15년 하고 있는데 제사를 지낸 뒤에 과연 본래 그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본래 그대로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내용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오, 그래. 옛날이지. 그래서 나는 축소를 했는데 이것이 또 한쪽 마음속으로는 죄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유학이 우리 사회에 있는 좋았던 점과 피해를 줬던 점, 내가 그 사자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을 할 때 산 사람은 절을 한 자리를 하고 죽은 자한테는 두 자리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두 자리 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세배 드릴 때는 한 자리 하나 한 자리. 근데 공자님이 사자에 대한 개의식을 더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것은 저를 두 자리를 해. 그리고 이제 그 식대로 하면은 사람이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며칠 상을 치러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조선시대 때부터 우왕 송시열이 부관 30기 당했잖아. 저 왕족도 일반 사대부지도 안 하고 같이 그 날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송시열이 잡아갖고 죽이고 또 이제 파묻었는데 또 그럼 시체까지 파내가지고 참시를 했어. 그것이 조선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슨 학문을 한다 무슨 하는 것은 현실에서 유학이 고쳐야죠. 그래서 아까 제사법 그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미안한데 제사를 어떻게 되냐? 돌아가시면은 그 상을 해야지, 곡을 해야지, 영어 만들어 가지고 아침 저녁 3시 때 음식 올려야지. 나가면서 아버지도 이제 나가겠습니다. 들어올 때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것이 3년을 하고 또 이제 그 시계법이 있잖아요. 그 시계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아버님 1대 내가 2대 3대 4대 우리 아버님 대로 봐서 증손자가 날 때까지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 왜? 우리 아버님이 증손자까지는 알아. 얼굴을. 그런데 고손자가 나면은 대부분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집에서 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묘에 가서 지내는 것이 묘사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는 집안이 양반이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어쩌냐? 밥 먹을 것도 없고 죽부정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용어에다가 밥에다 놓고 그러겠어요. 이것도 유교도 요즘 말로 하면 상층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사람은 어떠냐? 항상 죄스러워. 나는 우리 앞쪽 본인 부모님 했는데 밥 한 상도 제대로 못했다고. 상층은 그 위세로 눌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냐면은 조선 유학에 500년 동안 있어 왔던 거거든. 이제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제 말하자면 공부했던 학자들이 이건 아니고 기고해서 현실적으로 우선에 그 제사법이라도 축소를 하든가 이건 하나를 내놓고 못 오고 있어. 뭐 헌화강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 헌화하면서 하려면 그런 제사법 하나라도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축소하자 하고 이제 그 뜻 있는 사람들이 형동이 형제가 모여가지고 각 문중에 하나씩 주면은 그런 거 이거 할 수가 있잖아요. 말이죠. 그런 거 다 놔두고 무슨 아니 그런 거 아니라 나도 아니라 사람 마음 모을 수 있는 장소 찾잖아요. 그렇게 나는 이제 학을 하려면은 그런 주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뭘 헛것인가 못한다고 얘기를 내 말이 옳다는 건 아니고 현실이거든. 현실. 형식적으로 지금 하나가 없으면 만나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성도 얘기가 뭐냐면 이 기회에 뜻있는 사람들 만나서 우리 얘기가 뭐냐 이 상황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 제사 얘기 이제 논의하자면 오늘날 같은 데는 또 그다 배통을 듣고 싶으면 공동묘지 듣고 싶으면 어떻게 것이냐 수없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논의가 되고 개선 문제가 논의가 돼야 할 때가 왔지 않냐 안서 생각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뭔가 그
옛날 말좀 산 사람한테는 저러고 두 번 저러면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나한테 두 번 저러냐? 그런 옛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공경은 핑계대갖고 사람 잡는 방법이 얘가 대답했지만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만들어야 하는 데가 특히 저는 제가 그동안에 대학에서 종중법에 관해서 운중법에 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지금 이것도 저것도 다 깨졌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한 기본 열개라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우리가 딱 시간 주어져 있는데 이 계다 보면 절반이 가버려. 그건 지금 4분 3이 가버렸어 이제.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4분의 1이라도 열심히 또 해서 긍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이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또 하는 데까지 해보십시다. 이제 지금 해야 부분은 실은 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다음에 시작했을 때 백성 의견을 들어가지고 신중을 생각하자 하는 처음 발상법 차원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63페이지 넷째 줄에 나온 대로 정관 6년 그러니까 당태종이 집권한 지 6년째 되어 가지고서 그때부터서는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이냐 갖고 구체적인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임금원에 대해서 의사라고 말은 다시 말하면 천자니 임금에 관한 정책적인 자문위원주의 고문인 의사인 위청 거꾸로 정이라고 할 때 정신대 정하고 똑같은 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공개서부터 시작된 것을 갖고 정치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아까 민의를 조직화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간 것들이 그 다음에 그 정관인면 있습니다. 거기 4줄씩 혹은 5줄씩 있고 해서 되나가보자 합니다. 정관 6년 공원 632년에 인위 의사대부 위증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중서시랑 부정윤 세 번째가 비서소감 우세남 네 번째가 경요은염 인적인 상서 내용 인위가 상서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 상서에 그래서 아까 위진과 이 부정윤과 그 다음에 우세남과 그 다음에 이 요은염 그 사람들 상서 내용에 따라서 또 10분 부합 그 내용이 바로 10분 부합 이세민적 취하여서 이세민이 소현 하문설했다. 이세민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6년이니까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민의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항상 당태종 옆에서 자문해왔던 그 대표자인 위정 의견에 따라서 참 의견을 모아서 이 방향으로 앞으로 민의를 모아가야겠다 하는 내용의 말을 정리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세민이 소현 함선 이세민이 앞에 있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지임은 그 대목이 보장 여기 내용을 보면 이세민이가 얼마나 열심히 왕노를 한다면서도 공부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임이 변찰 차고 이제 대신이 진충지사하고 여가 명화 진충지사를 하였더니 여가 우도 영주하면 변능구 갈진 충성하고 하위 유관하고 그래서 상용공
하여서 상용봉하니 비간 나양적 통지는 경면 인능 피면 조도 산육하고 2차 파급 사돈이더라. 차 얘기 그다음 저 설명 이 내용 아주 요 문장이 아주 어렵지만은 읽고 나서 저 설명 다 하실 겁니다. 저 설명은 주 일개 현명적 분류로 불용이 하고 주 일개 정직적 신자도 우단이다. 짐은 우청실 청설하되 짐이 또 듣기에 청설하되 용은 가히 피항복 순양한 것인데 연이 용적 함하에는 유영민이어서 일단은 촉범하면은 취회 상인이더라. 인주도 야시 저양하여서 타적 함하에도 야유 영민이어서 이문이 불피촉 범용민하여야 각자 신간 주사하여서 여능 경상 저양주하여서 김도 우 하이 김도 우 하우 사직적 경복이냐 끝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매상도 이문 충신 진간적 성이하면 짐은 취 일각도 불능방기하여서 소위 특설전하여서 초대 이문대 공향 반락하니라 하여서 제4주 한년적 동시에 사급 하문 수량 이중적 고백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말하자면 정관 6년이 되었으니까 백성 의견 들어본 것들이 이제 체제화되고 준비되어 간다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재민이 자기 공부한 소견들을 이제 다음 단계 두 번째로 정리해서 민의를 조직하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정관 6년에 있어서 이재민은 한국 얘기입니다. 시임이 변찰 자고의 대신 진충지사하고 여과 우도 영주하면은 변능구 갈진 충성하고 가위 규간하고 상우봉하여서 상우봉한데 그래서 비간 나양적인 풍신은 경면 불능 피면 조도 활육하고 2차 화급 자손이다. 여기까지를 보거든요. 옛날 충신들 얘기를 다시 한번 쭉 고대사로 옛날 올라가서 변찰 자고 이래 이 대신 진충지사 큰 신하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지극히 온 정성을 다 바쳤던 일에 관한 것들을 변찰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을 내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과 우도 명주 훌륭한 임금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변능구 갈진 충성하고 훌륭한 임금을 만나면 임금한테다가 이 얘기 충성을 다 바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임금이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좋은 바로 말하자면
명주를 만났을 때, 임금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비로소 곧바로 정성을 다해서 갈진 충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충성할 수 있으면 충성하고 나면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예규간, 그럴 때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간을 바로 잡아서 항상 올바른 이 간법을 항상 갖춰서 임금한테 올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는 옳은 얘기를 임금 받아주니까 상용봉, 그것이 바로 임금 진짜로 올바른 용을 만난 것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 용을 만나서 함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비간 같은 충신들은, 버정머리 없는 충신들은 용 그 속에 얘기를 함부로 하는 버릇이 있다 보면 용은 기분 나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간은 나양적 충신, 비간 같은 이런 충신들은 경연 끝내는 드디어는 임금 뜻에 거슬리는 얘기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연에는 불능 피면 조도 산죽, 그러다 보면 임금 뜻에 거역되는 얘기까지도, 그럼 바른 얘기하면 안 받아주고 임금이 성질내면 또 그놈에 대해서 또 임금 거역은 얘기를 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끝내는 경연은 결국은 드디어 끝내고 끝내는 불능 피면 조도 산죽, 임금 뜻하고 임금의 맞이 뜻이 부딪혀가지고 임금 뜻을 거역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조도 피면, 불능 피면 임금과 충돌을 피하지 못해서 임금한테 대해서 이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다가 임금한테 임금 화가 나게 돼서 임금 부의를 분노를 찾게 돼갖고 조도 산죽 임금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수없이 일어났던 것이다. 왜냐 그러면 충신이라고 해갖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함부로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차 화급 자손, 그렇게 그 소리가 또 뒤집지 않고 화나면 더 성질내고 해버리면 그 직언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다 화가 있게 됐던 것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를 관찰해 보니까 충신이라고 해갖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임금이 못 받아주면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어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충신들이 임금한테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화가 자손한테 미치더라,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첫째로 주 일개 현명적 군주는 현면적 군주로서 마음을 갖는 것이, 주는 적당한 행동을 것이죠. 마음 뜻에 맞춰 행동한 것이죠. 주 일개 현명적 군주, 현명적 군주로서 행동하려고 할 때는 현명적 군주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불종이 현명하게 행동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주 일개 정직적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도 또 우난 신자 노릇하기도 솔직히 얘기해서 왕한테 틀렸다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그럼 우난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한 군주하고 정직한 신하하고가 맞닿을 때 있어서 참고 견디면서 조화롭게 얘기한 것이 실제로 원만하게 얘기된 것이 아니라 직언을 하다 보니까 왕 노릇한데도 현명적 군주 노릇한데도 쉽지 않고 정직한 신하 노릇한데도 우난 또한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서 왜 그러냐 문제를 말하자면 여기 장태종이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목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설명인데 제가 이해한대로 이제 의역을 해서 쭉 말씀드립니다. 장태종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지무청, 나는 또 이렇게 들었다. 이 청산 이렇게 말을 듣는데 용은 다이 피항복하여서 순양하는 것이다. 용을 함부로 건드려갖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용은 절대로 놈 밑에 들어가서 고개 숙이고 안 들어가게. 그래서 용을 설득시켜서 항복받을 정도로 다시 용을 설득시켜갖고 용의 마음을 얻어낼 정도로 도량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용을 가르칠 수가 없다. 그 말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거기 보십시다. 지미 청설, 우청설, 내가 다시만 장태종이 듣기에 용은 가히 피항복하여야 순양하였다. 용은 바로 항복을 받아갖고 공이 얻어서 내 말 들을래
때 들 것인가 했을 때라야 피 항복은 다음이라야 순양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용한테 항복 안 받은 용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용한테 피해를 입어갖고 맞아 죽는다. 근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같이 말씀드리자면 내가 듣기에는 용은 가히 항복을 받아서 잠깐만 용 마음을 얻어서 그 말이야. 유역을 해보자. 용 마음에 들어서 그 말 해도 좋아. 용 승낙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용을 가르친 것이지. 무조건 용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용이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연이 왜냐? 그럼 까닭은 용을 항복을 받기 전에는 승낙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모든 이유가 뭐냐? 왜냐? 그럼 연이 까닭은 용적인 하마에는 용 밑에 토가지에는 생 밑에는 유영민 시험이 있고 용 시험은 뭐예요? 보통 시험이 아니고 문제 깎으라. 용 시험을 건드리면 뭐예요? 용 그 고통이 어디까지 와? 뭐가지까지 머리까지 와 그럼 성기 나버려. 용 시험 건드리면 용 시험 건드렸다고 자존심 건드렸기 때문에 용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그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용은 형 밑에가 영민 끝이로운 시험이 있어. 그 영민은 뭐냐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뭐요? 여기 영민인데 순은 비늘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날이 서갖고 끄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민이란 말은 건드리는 날이 서갖고 사람을 찌르는 비늘이에요. 그래서 용터가지에는 수는 표현이 비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리기만 하면 솟아갖고 찔러버리는 아픈 거슬리는 비늘이 있다. 용비늘이 있다. 그 용비늘은 아프다. 그 건들면 용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성기낸다. 그래서 설명했다. 영리는 용의 벼슬은 건들기만 하면 서갖고 용이 속을 살쪽을 아프게 하고 머리까지 아프게 하기 때문에 성질 나갖고 용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용 시험을 건드는 놈은 용으로부터서 해코짐을 받는다. 그 말은 성명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데 일단 촉범하면은 취해상입니다. 그 용 시험을 일단 건들기만 하면 촉범이라면 건들기만 하면은 취해 곧바로 상인 사람을 다치게 한다. 성질에서 해코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 해코지하는 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군주도야 시저양 군주도 모든 임금도 턱 밑에가 영리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아픈 약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리는 뭐예요? 감춰져 있는 약점이 있어. 그것을 건들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람 해코지한다는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시저양 이와 같은 것에서 타적 함하 임금의 턱 밑에도 그러니까 임금이 숨겨져 있는 모가지 속에도 함하에도 야, 유, 영민 거슬리는 이 시험이 있죠. 비늘이란 것도 말 시험이라고 해요. 그 시험을 거꾸로 건들면 영민을 건들기만 하면은 해코지한단 말이에요. 미문들은 불피 촉범 용민 그런데 여기 그러면 만약에 나한테 이게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함부로 건드려갖고 오면 촉범해갖고 용민이 나오면 그로 인해서 지금 충원을 했다가 아까 말하자면 기간 내기로 다 죽음을 당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임금으로서 나도 역시 건들면 아픈 자존심이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을 그래 몰자 설명했죠. 이 타적 함하 임금 턱 밑에도 영리 있는데 아픈데 숨겨진 자존심 건든 대목이 있는데 그대들은 임금들은 불피 촉범 용민 그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범 용민 턱 밑에 있는 임금 턱 밑에 있는 일을 피해서 비유 맞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지금 바로 직언해라 그 말이야. 내가 있는 한은 나는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절대로 영린 건드리는 것 같고 용이 너무 해코지하듯이 내 그대로 해코지 않을 것다. 그 말을 지금 설명했다. 이문들은 불피 촉범 용민 임금의 자존심을 건드는 얘기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직언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진간
주사. 그래서 각자 진간 간은 나라에 올바른 얘기를 할 일이 있으면 진간해 갖고 주사 일을 전개 일을 할 일을 말씀드릴 일을 드려란 말이에요. 그렇게 진간 간을 해서 주사 일을 진행해 나가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능 평상 저양주. 그래서 만약에 평상시대로 임금한테 그 무슨 할 얘기 다 해버라 그 말이에요. 평상 저양주 이렇게 임금 아픈 데라도 자존심 있는 데를 건든다고 할지라도 지만 나는 우사직적인 정복이냐. 내가 건드려갖고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이 임금과 신하가 싸움해갖고 갈라질 것 같은 짓거리를 내가 할 것 같냐. 그러니까 나는 그 뜻을 다 아니까 지금 절대로 어떻게 해서 우사직적 정복이 나라가 위험하게 된 짓거리를 내가 어찌 걱정을 나라를 뒤집어질 걱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할 것이냐. 나는 절대로 성질 내갖고 내 자존심 건드는 놈이라도 내가 해코지 않는다. 그 말을 여기 공개적으로는 참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이제 직역을 이제 무역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찌 나라 사직이 경복이 엎어질 정도 일을 걱정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매상도 나는 날마다 언제나 매상도 이문 충심 진간적 성이 나는 항상 그대들이 충심으로 진간적 성이 나라를 위해서 진간 올바른 얘기를 이그만 하려고는 진간하려고는 성의를 내가 항상 예상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대들은 충성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비록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내가 보이기를 해코지 않는다.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매상도 항상 언제든지 내 자존심을 건들지라도 나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대들 충성심을 내가 더 믿는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매간도 이문 그대들의 충심이 진간적 성이 충심에서 나오는 나라의 진언을 하는 간을 하는 그 성의를 내가 항상 매상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서 그래서 짐이 일각 또 불능 방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는 그대들이 갖고 있는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심에 대해서 일각도 한 시간도 한 순간도 불능 방기 그대들이 나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잊어본 적이 없다 합니다. 아까는 자존심 상한 것은 부인하면 그때 해버리는데 자기로서는 그 사람들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건들지라도 자기의 용진을 건들지라도 성내갖고 다 해코지 않는 짓을 내가 안 한단다. 그것이 왜냐하면 나라 사직을 정복이 나라를 엎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매상도 그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상도 이문 충심 그들의 충심이 이 진간적 성의 충심으로 나라를 단을 하는 성의를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 어떤 한순간에도 불능방기 여러 충신들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말 귀를 건드 소리 해도 화난다고 해갖고 보고 있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놓고 소위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그 뜻을 내가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위 특전 특전연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당선한 연 잔치를 열어서 초대 이문 하여 그대들을 불러서 공향 환락 한때 여러분들과 어울러서 공향 향 환락 즐거움 잔치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한번 잔치를 하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정관 6년에 상태종이 지사를 불렀다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짐이 다시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당나라 이 충실같이 이런 나라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잔치를 하는다. 그래서 제4주하고 한년 역동식 그래서 술을 내리고
잔치를 열과 동시에 술 주고 잔치를 먹을 것은 음식을 하고 한 것과 더불어서 한상 사극 가문 소량중적 포백을 했다. 그리고는 잔치 온 사람들한테 먹을 것만 준 것이 아니라 술만 준 것이 아니라 상으로서 더욱이 상으로서 상을 하급 내려서 상을 내려 뭘로 내려줬냐 하면 그들한테 대해서 양을 알 수 없는 손에 잡히는 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지 않고 말이에요. 수량 부득적 방법으로 포백 비단 더미를 나누어 주게 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부하들한테 마음을 잡아갖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여민 동락회를 실천해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정관 6년의 두 번째 문단에 되겠습니다. 그때 대상경인 위정이 경상 상소 이심하는 그런데 위정이라고 하는 대상경 항상 천자 옆에서 모든 문제를 자문하고 있었던 대상경이 위정이 상경 상소 이심이나 되어보는 상소를 항상 항상 경상 평상시의 상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경상하면서 진술 정교 득심 상소가 들어오면 그놈을 갖고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정교상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점 모든 점 참고했던 이런 것들을 정교 득실에 관해서 의견을 항상 참고 조언을 해왔다. 이세민이 사신급 사선 이세민이 바로 사선 누구한테 그러면 위정한테다가 다시 개별적으로 자기 의견서를 편지로 글로 써서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신입니다. 편지를 써서 주었는데 편지 속에 뭐라고 썼냐면 징언 반요 미적 의견 내가 그대의 의견들을 항상 또 읽어봤더만 읽어봤단 말이야. 읽어봤는데 그리고 감독 은사 군 중금 그 은사 속에서 이게 아까 말하자면 경상 차문에 대해서 같이 말하자면 진언에 대한 것들을 자문한 데 대해서 은사 10분 중금 가슴 속에 중금 딱 맞히는 바가 있었다. 핵심을 찌르는 말을 도움하는 것은 항상 내가 느꼈다. 다시 말하자면 자문이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선 그 은사나 도리는 은유같이 그래가 주는 다시 말하자면 위정이 주는 글솜씨 내용들이 단지 충고 정도가 아니라 은사와 도리는 은유같이 아주 귀중한 것으로 느껴져서 대차 심감 흔히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깊이 감동하고 위로를 느꼈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내용을 느꼈는데 이것이 충성이 무엇이냐 문제를 갖고 설명한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을 내가 자신있게 먼저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춘추시에 그런데 춘추시대로부터 보자면 이 제국의 춘추시대에 대국에서 발생 내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관중이 유사 그때 내란 속에서 관중은 바로 말하자면 춘추 촛대에 있어서 바로 말하자면 회왕을 도와주고 있는 신하이거든. 촛패 때 관중이 그 임금에 대해서 유사 제환공 의무지제 그때
방어한다고 하다가 환공한테 대해서 관중이 화살을 쐈는데 화살 쏴진 것이 뭔 말하냐 그러면 제환공의 의구란 말은 허리끈 말하면 허리끈 꽂는 거 있죠. 이거 바크라고 할까? 바크를 맞췄다 그 말이다. 그래 허리끈 묶는 수뭉치를 바로 화살로 맞췄다. 그런데 그 의규를 셔고리를 옷고리를 맞춘 것이 잘못하다 보면 아주 죽을 것이니까 그 제환공이 관중의 화살을 어디로 맞았냐 그러면 허리띠 고리에 맞게 됐어요. 그래서 환공의 허리띠 고리를 맞힌 죄를 그 관중이 지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환공 소백은 그때 환공의 벼슬이 소백인데 공이 백자는 백이니까 공후 백자는 세 번째 벼슬을 칠 때 그때 소백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고 있었던 환공이 병불인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차로 말미암아서 회의 관중을 여는 바라 나 죽이라고 놈이다 하는 회의를 갖지를 않았다 그 말이다. 이로 인해서 여놈이 나 죽이라고 놈이다 생각을 회의를 갖지를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화살을 쏴서 자기 셔고리 마크를 맞춰가지고 자기 안 다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놈이 나 죽이라고 놈이냐 하는 데 대해서 관중에 대해서도 의심 없는 생각을 제환공이 갖지를 않았다. 그것은 저는 난도 그치 출무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됐냐? 난도 그치 출무대 무엇에 대한 것이냐? 그러면 이런 것 대이하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뭐를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좀 인정을 해보랍니다. 저는 난도 이 부치 출울의 출대이장 저는 불교미루 같이 말하자면 사냥개는 그 주인을 물지 않는 것이고 충신은 사군 불이심 임금을 빚을 때 임금 만약의 경우에 임금을 살지 않는데 임금이 죽으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한다 하는 두 마음을 만약에 살았을 때도 그렇고 죽었을 때도 전다 하는 다른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않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때에도 다시 말하자면 제환공 입장에서는 관중이 자기를 철저하게 믿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 자기 죽어본 다음에 딴 방법을 생각하는 대목이 없다는 식으로 제환공이 관중이 자기한 화살을 쐈을지라도 너는 나 죽이라고 쏜 놈이 아니다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하지만 걔는 주인을 물지 않고 충실은 두 임금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봐왔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했던 것은 자기가 이세민이한테다가 비싼 말을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세민이는 그 관중이 환공한테 화살 쐈던 것들과 관련된 사안은 그것은 신념을 가지고 환공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관중의 행위, 관중이 요령 부리기 위해서 어쩌다가 했던 일이고 그 성공이 안 죽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 말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세민이 나는 그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지 우연히 어쩌다가 본게 나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뜻을 강력하게 말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한 것이 하우선 그리고 하는 것이냐면 다시 이세민이가 또 다시 얘기를 설명합니다. 인적인 이 진성이 직성기는 종주장기 중 가히 간도 출세한다. 하지만은 그대의 진정한 마음은 어디가 나오냐? 주장기 중 나라에다 보냈던 그 편지 아까 말한 주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라에 보냈던 아까 여러 가지 충성을 진원들이죠.
기는 속에가 다 보인다. 그래서 이 그대들의 진실한 마음 뜻은 단지 그 주장지 중 우리한테 써보내는 글 가운데 속에서 다 이 간접 출래 그것이 부분 다 화안에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여과 보리 저종 미덕 하면 일정회 유화 이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그대들이 여과 만약에 이 보리 저종 미덕 이와 같은 나라에 충성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덕을 마음처럼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서 꾸준히 해가고 한다면 보리 저종 미덕 이런 미덕을 가지고 쭉 해나간다면 일정회 유하미명 우리 당나라 때에 있어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정관 지하에서는 반드시 틀림없이 해유하미명 이 아름다운 당나라의 신하와 임금이 충성해갖고 화합해왔던 모습들이 이 미명이 해유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정관이치로 남아있는 미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미명이 오랫동안 끊이지 아니하는데 여과 중도 혜태 이런 마음씨가 가다가 허기가 혜태이면 게을러 빠져갖고 정성이 적어지게 된다면 기불가성이냐 하는 이런 정성이 이 화합되는 당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화합되는 이 미풍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할 텐데 만약에 중간에 지금 게을러 갖고 있으면 이거 어찌 예상한 일이 아니었느냐 그 말 속에 뭐예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오래오래 지켜나가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희망 능구 시종 연려 자기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은 힘은 그대들이 능이 시종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연려 부지런히 힘써서 자기 노력해서 이 방금 얘기했던 이 이명을 유지해 나가는 임금과 신하가 화합해가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시종 연려 자기의 시종 연려해 주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후인 수립 해모 이 모습이 뒤에 오는 후학던 후배들한테 백성들한테 후인들한테도 수립 해모 당나라 때 이런 아름다운 임금과 신하가 모아갖고 나라 걱정했던 이 충간했던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해모 하나의 모범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모범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양 이런 모범 당나라의 후인의 모범이 그 다음에 저양으로 후인의 시금인 여해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뒷사람들한테도 또 하나의 모범으로 돼서 당나라 내내 임금과 신하가 걱정하는 모습이 하나의 전통으로 하나의 모범으로 교훈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냐면 우선 그러니까 강태종이 설명합니다. 이 모습들이 앞으로 오는 후배들한테도 후민들한테도 하나의 모범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시상 금인 시 고인 미해모인양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시상 모습이 오늘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뒷사람들한테도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적인 모범으로서 본받을 것을 남아있기를 내가 바란다는 뜻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무치 흔호마 이렇게 된다면 우리 오늘의 모습이 하나의 전통으로 정착이 된다면 이거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짐이 근래에 청설 근래 그런데 짐이 근래에 들어서는 월청 반이 이 지정 진적 과진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보자면 근래에 들어서는 누구도 방이 옆에 사람들이 지정 잘못한 것에 이렇게 한다고 고쳐주는 사람이 고쳐주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짐적 과진 임금 요거 잘못은 요 고쳐요 하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짐도 역시 짐도야 반부도 자기적 결정 그렇게 되니까
이 고참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임금이 장태동 내 눈에도 역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간부도 자기적 결정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거쳐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다 지가 잘한 것으로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전고 전고 갈진 중심이 사차 향진 지는 가은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고 완전히 이는 갈진 중심하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많은 사람도 없고 나도 고치질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인지 잘못인지를 모르고 됐으니까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절히 바란단 말이에요. 전고 그레들이 갈진 충심하여서 정성 다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충성한 사람 없고 나 거친 짓거리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니야. 나라가 망할지 모르니까 하차 향림 앞으로 더 많이 향림 임금 나에 대해서 지는 가은 도움이 되는 말을 지는 내 해 올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2차 업아신전 내 마음이 해법적이 지지 않게 이 살이 찌고 밝아지게 하도록 오가신전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튼튼해지도록 2차 합방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말들을 보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동 감격지정 그래서 이러한 감격스러운 나를 생각해준 충성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저동 감격지정은 일치 무법 토달 완적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한꺼번에 무법 토달 한꺼번에 다 나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한꺼번에 한 번 하고 말아보려고 하지 말고 앞에 있는 대로 더 많은 말을 써서 내 마음에 내가 마음이 심전이 자만에 빠져갖고 머물지 않도록 더 2차 심전 내 마음이 더욱 비옥하고 튼튼하고 이런 말은 깨끗하고 튼튼한 말이에요. 내 마음의 심전이 더 튼튼하게 또 기름지게 또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이러한 감격의 마음은 한꺼번에가 아니라 오래오래 유지되도록 더 많은 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말 속에서는 백성들한테다가 나한테 어려워하지 말고 임금한테다가 더 많은 말을 보내주라 그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64페이지 둘째 줄부터 나오는 부분이 그 다음에 문제를 나눠놓고는 아까 얘기했던 이 22의 내용에 관한 것들 다시 전반 앞에 6년에 관한 내용은 보충 부분만 하나만 일주일만 더 하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정려 전면소는 앞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세미는 어떻게 하냐? 여기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세미는 구단 희망 별인 대타지는 하고 구단 다음에 2차 그래서 이세미는 한 번 하고 끝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 다만 희망 별인 남들이 대타 지는 해서 진간 충고하는 말을 보내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구단 다음이 뭐예요? 또 그 다음에 2차 또 뒤에서 더욱이 그 다음에 또 불요구 환이 2차 한 요구 대신문 대신 관료문이 능 접수 하속적 권간 열순정 통합다. 그래서 이 속에 중요 문제는 이세미는 거기 참여해온 사람들한테다가 그네들 나한테 더욱 아까 얘기 철저히 있는 대로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내 심전 마음밭이 그치지 않도록 길러주길 바란다는 뜻을 두 번 설명을 뭐냐면 그래서 내가 희망한 것은 단지
현인 남들이 나한테 대해서 진단해 준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나선 두 번째는 한 요구 대신 이 관료분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 자기만이 아니라 능 접수 하속적 권간 아랫사람들의 의견 속에서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접수 받아들여 가지고 위에다가 천장한테다가 혹은 관료들한테 전달해 주기를 2차 또 요구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들만 아니라 밑에 것 아랫사람들 얘기까지도 도움이 되는 얘기는 다 하나로 빠짐없이 모아가지고 내한테다가 올려서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하는 내용까지를 설명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관 5년 내 타는 방현영한테 말하기를 방현영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고 이래 보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 정관 8년까지 있는 한 대수출을 오늘 끝내고 싶은데 시간 너무 많이 좀 많을까요? 예. 오늘 몇 가지? 그럼 요 대목만 그래서 다시 방현영이한테다 말합니다. 차고일로 중요한 얘기는 임금은 제왕이 대답 종정 희로 자기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종정 감정에 따라서 희노 좋아하고 썩내고 해왔는데 그 다음에 공시 기분이 좋을 때에 있어서는 남상 무공 공도 하나도 없는 놈한테도 기분이 좋으면 남상 상을 마음대로 내고 그 다음에 분노시에 화가 났을 때는 즉 난살 무공 죄 없는 사람도 함부로 죽인 짓을 해왔다. 그래서 천하에 이 조수 손실과 조성 혼란이 이런 짓거리 갖고 왕이 기분 난 대로 함부로 한 짓거리 해가지고서 혼란을 일으켰던 것들은 그놈의 뭐냐면 막불, 유차, 위생 이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재앙이라고 하는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할 수 없이 많았다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보자면 임금이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해당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 정관 5년 되어 있는데 그 대목이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어디까지 한 것으로 오냐면 64페이지 첫째 줄 끝난 것으로 하고 둘째 줄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러면 10월 28일 여기서 그 다음 시간에 하고 언제까지 보고 저 실은 새벽에 공부해 오전 지금까지 오늘 피해갔다고 열심히 했는데 요 대목을 좀 더 해야지 좀 더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심해져갖고 역시 나이가 들으면 잔소리가 심해져갖고 진도가 잘 안 난 것이 그 사고방식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에 연락하냐 오늘로 마치고 오늘 추진대에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다른 추진대에 간 사항들은 두 가지를 점에서 진행시켜 보려고 무슨 특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이 호남학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거에 광주 전남만 쓰려고 했던 것들이 전사 북도로 참여하겠다고 해갖고 전북도 참여해서 전남북 광주가 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서남단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갖고 같이 공부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문제를 진행되자 하는 게 저도 참여라고 해서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문제들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 더 큰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특히 다른 것보다도 전남북지사하고 광주시장이 합쳐가지고 서로 간에 이 호남막 얘기 한국 방향이 회전이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다 참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새로운 얘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다가 그냥 옛날 분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까 바저 제1원과 관련된 있는 운동까지도 연결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괜찮아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없는 얘기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